약사님, 자주는 아닌데 환자분들이 와서 심장 쪽에 무리가 가셔가지고 뭐 심장이 뻐근하고 쪼인다, 아니면 뭐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두근거린다, 아니면 뭐 돌에 눌린 듯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있잖아요. 뭐 가슴에 막 열이 차가지고 터질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왔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병원에 먼저 가죠, 심장 때문에. 네. 병원에 문제가 없어서 또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심장이라는 장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네. 심장은 간에서 영양분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폐에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신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올라왔을 때 심장이 제대로 편안하게 수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기능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물질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는 나오지 않고 네. 증상으로만, 예를 들어 열 증상이라든지 심장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심장 증상들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심장이 타고나기를 기운이 아주 쇠약하게 타고난 사람. 원래 심장은 이렇게 펌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심장 자체가 타고나기를 아주 약하게 타고났어. 네.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는 거야. 네. 그러면 심장 자체의 수축력이 아주 약하니까 폐포도 어떻게 될까? 폐포도 수축이 아주 약하겠지. 네. 이 사람 전체적인 위장 기능도 아주 허약하고 심장이나 간의 기능도 아주 허약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네. 그러면은 이 기능이 더 쇠약해지게 돼요. 네. 즉 원래도 약한 사람이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노심초사가 있어. 그러면은 심장이 약간 쪼여오면서 수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슴이 갑갑해질 수 있죠. 특히 그런 경우에 약간의 이 심장에 열이 차 있기 때문에, 안개 같은 이 열이 차 있고 심장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눕고만 싶지? 근데 뭔가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네.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뭔가가 갑갑한데 뭔가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뭔가 편치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네. 그런 분들이 가끔은 가슴이 돌에 눌린 것 같이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네. 특히 그런 분들은 덥고 습한 여름에는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심장 증상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분들이 가끔 병원에 가면 폐에 공기가 찼다 하면서 기흉증이라든지 좀 폐기종이 있다라고 나타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럼 그런 분들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심장의 수축력이 약하고 이 폐포의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방에 심장에 양기를 보충해서 수축력을 올려주고 폐포에 양기를 도와서 수축력을 올려주는 약이 기본으로 처방이 되면서 이 상초에 열이 차 있는 것을 약간 가라앉혀주는, 즉 아지랑이 같은 열을 약간 가라앉혀주는 약초를 써줌으로써 심장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가 약간 기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 기를 약간 풀어내려주는 지각이라든지 또는 향부자 소량이 약간 들어가면 정체된 기가 약간 풀어지면서 상체가 약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겠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해할까 저도 여쭤보는데, 이 양기를 채우다 보면 열이 올라서 열을 내리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심장에 양기를 보충하는 게 인삼이잖아요. 네. 그리고 폐에 양기를 보충하는 게 환기고, 네. 이때 인삼과 환기는 양이 많으면 안 돼. 적당히 약간 올려줘야 돼. 열을 이렇게 훅 올릴 정도로 쓰면 안 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약간의 양기를 올려주면서 약간의 허열은 사삼이라든지 죽여라든지 약간의 시오라든지 갈근 또는 약간의 지골피를 씀으로써 이 상처를 약간만 맑혀주면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렇게 약간 약초의 이 조합을 잘 하게 되면은 열을 주지 않으면서 허열을 약간 내려주고 수축력을 올릴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이 경우 말고 또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네. 그런 사람이 과로가 심하고 막 긴장이 너무 심해. 또는 누군가한테 막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데 그걸 참고 계속 억제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인체의 간과 심장이 긴장하고 뭉쳐지게 돼요. 네. 그러게 되면은 대부분 이 중초가 가로막히면서 상체에 생긴 열이 내려가지 못해서, 즉 긴장으로 인해서 여기가 뭉쳐 있는데
상체에 있는 심장과 간에 열이 계속 차올라. 네. 그런데 이게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 열이 차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막 열이 차오르는 느낌이고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심한 경우에는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 이런 사람도 사실은 폐포에 이 장기량이 남으면서 기흉증이라든지 폐기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근데 처방은 다르겠죠. 앞에 허약자의 기흉증과 우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찬 사람의 처방은 달라지겠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방을 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원인이 간과 심장이 긴장과 우라로 인해서 꽉 뭉쳐지면서 열이 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뭉쳐진 기를 풀어주는 약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죠. 향부자라든지 작약이라는 약이 들어가야 되고 간과 심장의 열을 식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생지황이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지골피라든지 방금 말했던 작약도 좀 들어가야 되고 심장의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황금이라든지 황련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럼 세 번째 원인도 또 있을까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갑자기 급체하거나 음식이 꽉 막혀버렸어. 네. 아니면 내가 좀 신경 쓸 일이 있는데 음식을 먹고 그게 꽉 막혀버렸어. 기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상체에 있는 기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못 내려가죠. 우리 심장은 항상 열이 차는 장부잖아요. 네. 그래서 딱 채기가 있으면은 심장에 기가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가슴이 답답해져 와. 그래서 네. 급체를 하게 되면 기가 막히면서 심장은 갑갑해지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이게 사람이 꼬그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급체를 완전히 풀어지는 약이 이 사람의 가슴 답답증을 풀어줄 수 있겠고. 네네. 어떤 경우에는 급체가 아니라 좀 체했어. 근데 그것이 자주 체했어. 그것이 점차 담즙병으로 발전해가지고 여기에 뻣뻣한 기운 그리고 완전히 막힌 기운이 여기에 발생하면서 이 기운 때문에 상체에 있는 열이 내려가지 못하면서 이 가슴 답답증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담즙증이 오래된 사람은 불면증과 함께 가슴 답답한 증상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갑자기 너무 놀랬거나 좀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은 간과 심장이 좀 이렇게 응축되거든요. 네. 그렇게 약간 응축된 것이 아 이제 괜찮아라고 풀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고 계속 응축된 상태야. 뭐 놀랄 일이 또 조금씩 있었어. 또는 그 놀랄 일이 너무 심해서 잘 풀어지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응축된 기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과 간에 열이 차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면서 가슴이 갑갑해질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심장은 이렇게 응축돼서 제대로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이 차오르면서 이 사람은 가슴 답답증이 계속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 정신질환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네. 혹시 이제까지 약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말했지만 심장이 뻐근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원인일까요? 일반적으로 원래 타고나기를 심장이 좀 약하신 분 네. 또는 부신이라는 호르몬 장기가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심장은 부신의 호르몬을 끌어올려서 써야 하거든요. 네. 근데 심장이 쇠약하거나 아니면 부신의 기능이 쇠약해지면 펌프 자체가 약해져서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좀 뻐근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는 부신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체력이 약해지고 부신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호르몬이 위로 오르지 못하면서 심장 자체가 좀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심장 자체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위축되고 마르고 수축력이 안 되면서 뭔가 쪼여오듯이 뻐근해질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래 걸었어. 그럼 다리가 좀 뻐근해지잖아. 네, 맞아요. 즉 심장이 좀 힘들어. 그럼 뻐근해져요. 근데 평소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오래 걸었어. 그럼 나중에는 이게 다리에 금방 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에 쥐가 나는 증상처럼 오는 것은 좀 쪼이듯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뻐근한 것은 좀 심장이 힘듭니다 라는 표현이고 좀 쪼이듯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쥐가 나기 전 단계처럼 심장 자체에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검사에 나오는 경우는 정말로 관상동맥 자체가 좀 막혔을 때는 검사에 나오지만 막히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동맥경화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혈액이 걸쭉한 사람인 경우에는 검사 자체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병원에서는 별로 치료를 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 치료는 어떻게 하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심장이 오랜 기간 동안 진액이 부족해지고 마르면서 수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 자체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수축력을 조금씩 올려주고 네. 그러면서 간에 혈액을 보충해주고 부신의 호르몬을 받쳐 올려줘야겠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노폐소가 쪄들어가지고 제대로 펌프질이 안 된다면 이 노폐소를 녹여주거나 아니면 어혈을 없애주거나 또는 담즙을 녹여 없애주는 약을 좀 쓰면 이분의 심장 뻐근함과 쪼여오는 증상이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외에도 또 더 있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심장이 좀 이렇게 두근거리고 벌렁거리시고 좀 불안해지신다는 분, 또는 심장이 약간 뻐근해지신다고, 근데 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면역 반응을 뭔가 촉진을 하고, 이 면역 반응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지속적으로 이게 가면서 이 면역 반응에 의한 열에 의해서 심장과 폐가 조금 건조하고 마르게 되었을 때, 촉촉해야 될 심장과 폐가 좀 건조하고 마르게 되었을 때 심장 자체가 좀 뻣뻣해지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되지 못하고 벌렁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심장 자체를 조금 자양하고 그리고 폐를 좀 촉촉하게 자양하면서 방금 말했던 간의 약 그리고 신장의 약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체력을 올려주면 이 심장 증상이 개선되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오늘 약사님께서 심장의 불편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벌렁벌렁하고 아니면 돌에 눌린 듯이 답답하고 아니면 뻐근하고 조이듯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고 처방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으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간이 응축돼가지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갑갑한 네. 그런 증상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아니면 네. 급체했을 때도 네. 이게 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그쵸.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담젖병이 오래되어도 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드물지만 놀래거나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심장과 간이 응축되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 답답하고 막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는 심장이 허약하거나 부신의 기능이 좀 안 좋으신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더 안 좋아지면서 가슴에 뻐근함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악화되면 조이듯이 아프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네. 그러한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각각의 심장 자체를 자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기가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심장을 돕기 위해서 간이라든지 부신의 기능을 올려줘야 되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어혈이라든지 담적을 풀어 없애주는 약들을 좀 추가해줘야 되냐 하며 약초들을 선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심장 증상들에 대해 의미 있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